하셨나요? 시간 없이 더 필요하신 분?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3분 더 드렸고 지금 40분인데 43분까지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공지를 저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강의 녹화본을 제가 이제 화면 및 이제 음성 녹화본을 이제 요 링크에 이제 올려 두었으니까요. 예, 혹시 뭐 복습을 하시거나 뭐 요런 용도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엔 이메일 혹시 받으셨나요? 그리고 요 강의 동영상 링크 것도 요 공지도 아마 이메일로 지금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메일 못 받으셨으면 이게 요 블랙보드라고 하는 요 시스템 상에서 뭔가 이메일을 그러니까 자신의 정보를 이제 등록할 때 어떤 이메일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엔 요 숙제가 지금 이제 일주일 후까지의 숙제가 하나 저희가 나와서 이게 파이썬의 기본 어떤 코딩 관련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제 첫 번째 숙제를 좀 내드렸고요. 그 다음엔 일본은 굉장히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옵젝티브 같은 경우 E가 붙어야 될 텐데 제가 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옵젝티브 펑션, 그 다음엔 코스트 펑션, 저희 교재에서 코스트라고 아마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로스, 네, 로스트 루즈, 로스 이 세 개 중에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네, 로스트나 네, 명사를 저희가 써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네, 많이 좀 네, 네,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이 퀴즈를 좀 답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 퀴즈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예제 중에 하나로 아마 좀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12536, 112536 그래서 네, 간단하게 좀 뭐 복습을 좀 하면 이제 11, 2, 5, 3, 6이고요.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네,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뭐 예를 들면 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몸무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어떤 모델로서 AX라는 형태로 예측 모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울기, 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모르겠으나 이제 일단은 저희의 몸무게를 예측할 때는 키에 비례하도록 몸무게가 설정된다 혹은 이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일단 가정을 하고 이 최적의 어떤 기울기 값을 찾도록 하는 형태를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2n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게 평균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돼서 네, i가 1부터 m까지 여기서 m은 저희가 뭘까요? m. 여기서 m을 저희가 보통 m은 저희가 학습 데이터의 개수로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m은 얼마가 되느냐?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가 뭘 하느냐? 네. hx에 여기에 i, 네, i를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i번째 이제 데이터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i를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주어진 어떤 네, i번째 데이터에 대한 그 y 값, 저희가 예측을 하는 데에 실제로 이렇게 관측된 값이죠. 그래서 저 값에 가장 근접하도록 여기에다 이제 제곱을 이제 걸어주죠. 그래서 여기 이 m은 이 2는 이제 뭐 좀 이걸 미분을 하다 보면 이 2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x 제곱을 저희가 미분하면 그냥 2x가 나와서 이 2가 항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를 좀 없애주려고 이 2분의 1을 저희가 곱해줬고 m은 이제 m분의 1로서 이제 데이터 아이템 총 3개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어떤 평균 에러를 저희가 그 계산을 하는 용도로 n분의 1을 저희가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반적인 꼴이었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요 어떤 y는 네, 요겁니다. 지금 혹은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네. 이제 h는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왜 h라고 이거를 굳이 불렀어요?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거에 약자를 따서 h라고 했었고 이거를 왜 가설이라고 하느냐?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무게는 키에 네, 비례하는 형태로 이제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가설은 일단 기울기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그 기울기는 저희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고 그렇지만 저희의 가설은 뭐냐? 일단은 이제 몸무게는 키에 비례하는 형태를 띈다라는 게 저희의 출발선이 되는 어떤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H라고 불렀었죠.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가설들을 저희가 뒤에 계속 볼 텐데요. 뭐 단순한 어떤 또 다른 가설인 AX 플러스 B 꼭 비례하지는 않고 어떤 이제 비례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상수를 더한 형태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이거는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제 y는 ax였는데 y는 ax 플러스 b는 다 아시다시피 뭐 이런 형태 네, y절편이 어떤 네, 값으로 있고 기울기도 또 어떤 값으로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모델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와 y절편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y절편까지 포함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키와 몸무게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가설에서부터 저희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h가 되고 네. 그러면 뭐 또 다른 가설은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뭐 이런 식의 가설을 저희가 세워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는 이제 키의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이 파라미터 값 최적의 어떤 그 개수값을 저희가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렵게 쓰긴 했으나 여기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AX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이제 키가 1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해당하는 몸무게 값은 1입니다. 그러면 요때 A는 지금 저희가 모르는 어떤 최적화를 해야 되는 값이고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만큼을 제가 한번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2,5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 2가 들어가고 a는 여전히 모르는 값이니까 a 곱하기 2 빼기 그 다음에 여기 5가 되니까 5 네,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세 번째 데이터는 a 곱하기 3 마이너스 6 해갖고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2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희의 로스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는데 a가 2일 때의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네. 지금 a가 현재 2다. 이때의 그레이디언트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그 3번 퀴즈에서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다시 써보면 이제 결국은 이걸 정리하면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a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3a 빼기 6의 제곱에 이제 여기가 2 곱하기 m인데 m은 3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로스 펑션이 되고요. 이거에서 일단은 저희는 두 번째 스텝은 a가 지금 현재 2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a를 이게 직접 여기다가 바로 넣지는 않고요. 아직. 그럼 뭐 그냥 상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분할 변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 미분을 할 변수인 a를 남기고 요거에 이제 그 저희가 미분값을 미분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3분의 1에 보시면 이거를 물론 뭐 다 풀어가지고 2차식으로 하나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미분을 해도 되는데 이제 뒤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그냥 한별로 따로따로 미분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 보시면 이제 2 곱하기 a 빼기 1에 1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2에 2a 빼기 5에 그 다음에 1승이 되고 여기서 미분이 끝났느냐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건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요 초록색을 하나의 큰 x로 보죠. 그래서 이걸 큰 x로 보고 이제 x 제곱을 미분을 하면 당연히 2의 x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지금 마찬가지 2x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x로 보고 이제 미분을 했으면 2x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x가 실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작은 x니까요. 요거는 역시 어떤 x에 대한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x로 미분한 값을 곱해주죠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혹시 미분을 한다면 예제를 제가 들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x에 대해서 한다. dx분의 d다. 이거는 이거 큰 x로 보고 x제곱을 단순히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근데 이 x는 뭐냐? 당연히 이제 sin x이고요. 그 다음에 이 x 안으로 들어가서 미분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x는 지금 뭐냐 하면 sin x이기 때문에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sin x를 미분하면 저희가 cosine x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곱해줍니다. sin x. 이게 요 어떤 함수의 합성함수 미분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미분식을 구하는 어떤 과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원래 예제로 와서 이 초록색으로 칠한 x를 저 부분을 큰 x로 보고 x 제곱인 형태를 미분했던 2x가 나왔고 그래서 그 2x가 요 꼴이고요. 여기다가 x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미분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x는 지금 2a-5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a를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 2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2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이제 그 다음 텀인 이거는 2 곱하기 3a-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또 뭐가 붙어야 될까요? 3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큰 x로 본 게 이제는 요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색깔이 바뀌긴 했지만 이만큼 이만큼이 지금 저희의 지금 요 위에 있는 objective function 혹은 loss function 혹은 cost function을 미분을 한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2, 여기에 2, 여기에 2. 얘가 다 큰 x로 보고 x제곱을 미분했을 때 2x로 해갖고 2가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아까 여기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2랑 삭 미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를 저희가 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만 남는데 3분의 1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항에 대한 이제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도함수, 그러니까 DA분의 D 로스 펑션, 우리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한 식이 됐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지점인 현재 위치하고 있는 A가 2라고 하는 값을 이제는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2 빼기 1 하니까 1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1 플러스 이쪽에서는 2a 빼기 5니까 이제 a가 2니까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2가 네. 여기 2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2가 곱해집니다. 그렇죠? 네. 요거 아까 합성함수 미분을 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나온 값. 그다음엔 플러스 여기서는 a를 2를 대입을 하면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와 이제 마이너스 2를 해갖고 이제 1과 마이너스 2를 해갖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거를 저희는 뒤쪽은 0이었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1인 요 평균을 해줘야 되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3분의 마이너스 1이 저희 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 그레이디언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퀴즈 세 번째 문제의 이제 정답이 되고요. 요걸 저희는 그러면 요걸 구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자, 요거가 실제로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예전에 강의를 이런 산의 형태에서 지금 가장 낮은 점을 저희가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A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파라미터 2개짜리에서의 어떤 2개짜리 버전의 산인 셈인데, 어쨌건 지금 현재 저희는 뭐 그냥 파라미터 하나짜리의 어떤 모델을 생각을 했고, 이게 산이 그냥 뭐 이렇게 2차원 산이 아니라 혹은 이게 3차원 산이 아니라 이제 X축은 이제 그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는 2차원의 그래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쨌건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갔더니 요 이렇게 밑에 있는 요 평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한 점의 그 A 값이 혹은 저희 파라미터 값이 2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값이 2가 되고요. 숫자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그레이디언트 값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 값이 뭐냐 하면, 그레이디언트는 이게 올라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올라가는 방향과 크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급한 경사, 그러니까 가장 뭔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격한 경사로의 방향을 말해주는 게 그게 그레이디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거꾸로 이걸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올라가는 방향은 이거고, 가장 급하게 가능한 한 가장 급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때의 어떤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급하게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거꾸로 가장 급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점에서 가장 급하게 올라가는 방향인 이 방향에다가 빼기를 해주고요. 왜냐면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만큼 가느냐? 이제 알파만큼.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보폭, 이게 저희가 방향을 딱 후라시를 비춰서 이 방향이 가장 급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구나. 방향을 저희가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눈 딱 감고 뭐 한 3걸음 탁탁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걸음이라고 하는 요소, 그 3걸음이 이 알파입니다. 즉 알파의 3걸음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다음번에 저희가 이 급한 방향을 찾고 이 어떤 픽스드된 어떤 고정된 어떤 걸음수 혹은 그 보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만큼을 갔을 때에 그 새로운 지점이 어디일 것이냐, 바로 이 식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뭐가 되느냐, 2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해갖고 이제 플러스 1 해서 이제 3,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새로이 업데이트된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혹은 이 3을 자
고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출발했고요. 여기서 출발했고 이제 낮은 방향으로 방향을 찾았고 그 다음에 성큼 해갖고 이제 세 걸음을 갔을 때 도달한 고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에 해당하는 요 점이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점에 해당하는 뭔가 그 파라미터 값이 이제 요 3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네, 지금 이 예제에서 저희가 지금 뭐 제가 1차원과 2차원을 조금 이렇게 좀 혼용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혹시 조금 뭐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의 가설을요. 그러니까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다라고 세팅을 했다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는 1,1, 그 다음에 2,5, 3,6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스 펑션이 혹은 이 식이 이제 쫙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ax, b를 가설이 이거라고 할 때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x에다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가 나오고 빼기 1이 나오죠. 요거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텀이 혹은 좀 색깔을 요 텀에 해당하는 게 지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y는 ax 대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모델을 쓴 거니까요. 혹은 그런 가설을 세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가 2를 넣었을 때는 이제 2a 플러스 b가 저희 예측값으로 나와야 되나 그때의 값은 이제 5가 타겟 저희가 가장 가깝게 이제 근접하도록 만들고픈 값이고요. 그 다음에 또 3a 플러스 b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2 곱하기 3분의 1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지점이 아까는 a가 2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하나였으니까 현재 지점은 그 하나짜리 값이고요. 지금 현재 지점을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값은 파라미터 두 개가 2a 플러스 1 혹은 a, b가 2,1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저희가 그레이디언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냥 뭐 해보면 자 요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편미분. 그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파라미터가 하나짜리였을 때는 그거 하나 변수 그거를 대상으로 미분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이제 두 개가 되니까 그 파라미터 각각 하나씩을 개만을 변수로 보고 미분하죠. 그러면 이제 먼저 da분의 dl 혹은 로스 펑션 이거를 저희가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 위에 거랑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저희가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a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이제 큰 x로 보면 이건 그냥 그대로 x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2x가 미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패턴이 이제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이제 미분이 되면 이제 2가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데 얘는 어차피 얘랑 없어지게 될 2가 됩니다. 근데 뭐 일단 나중에 없앤다 치고 일단 썼습니다. 이에다가 여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이렇게 1승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x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냐 a에 대해서 미분해야죠.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x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자 여기서 b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1도 상수.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얘네들은 그냥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이건 1 곱하기 a잖아요. 여기서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그거의 개수인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뭐 3x 플러스 2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올까?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뭐 상수는 그냥 무시하고 이만큼이 지금 상수였고 이만큼이 바로 3x 혹은 이제 1 곱하기 a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그 개수값이 이제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은 그냥 2x니까.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을 이제 x로 받고 여기서 이제 어떤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똑같이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또 3이 이렇게 붙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A에 대해서 이 편미분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의 그레이디언트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A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입을 A를 이렇게 여기다 2를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B도 또 필요하죠. 현재 지점이 필요한 거니까 이 B도 여기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싹싹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계산이 됩니다. 네, 계산 뭐 그 다음 계산은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랬을 때 나온 값이 아까 여기서는 뭔가 그레이디언트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A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나온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봤더니 뭐 이거는 뭐 그냥 계산은 제가 생략하고 그냥 숫자를 그냥 하나 그냥 쓰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B분의 DL 그러니까 B에 대한 편미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또 자 이거를 큰 X로 보았을 때의 미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아까 여기서 봤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B에 대한 미분은 뭐냐? 이번에는 B를 변수로 보고 A는 상수로 보기 때문에 B에 붙어있던 계수값이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도 한번 써보면 여기는 이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B에 대한 미분은 여전히 1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B 안에 B랑 곱해진 건 계속 1이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3A 플러스 B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하기 역시 1이고요. 이게 B에 대한 편미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현재 지점에 해당하는 값인 2와 1, A와 B가 2와 1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기에 대입을 쭉 해서 나온 값이 예를 들면 한 3이라고 보겠습니다. 3. 네. 3이라고 보면 저희는 이 A와 B에 대해서의 각각의 그 편미분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편미분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변수 하나하나씩 다 따로따로 미분을 해서 해당 값을 그냥 이렇게 세로줄로 쭈루룩 혹은 이 열 벡터, 컬럼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각각으로 미분해서 나온 그 값을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그레이디언트라고 부르는 어떤 벡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값을 저희가 얻었다면 이 값을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랑 똑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A가 2고 B가 1 이게 현재 지점이기 때문에 얘를 A와 B로 이루어진 벡터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와 B는 2, 1 이렇게 그냥 컬럼 벡터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 얻은 그레이디언트 벡터인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 저희가 계산해서 얻은 지금 현재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되고요. 지금 이 벡터가 뭐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산에서 그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어떤 요 방향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요거에 거꾸로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향대로 그 방향대로 이제 빼기를 하고 아까 세 걸음은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되는 보폭 혹은 러닝 레이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돼서요.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2,1에 빼기 3을 이제 이 벡터에다 곱한다는 건 여기다가 그냥 같은 값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값을 계산을 하면 2 빼기 2분의 3이니까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2, 4, 2분의 7이 나오고요. 그다음 1 빼기 9는 이제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산에서 그러니까 방향을 정했으면 눈 딱 감고 세 걸음을 그 방향대로 성큼성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착한 요점이죠. 요점이 방금 전에 계산으로 저희가 찾아낸 어떤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된 A, B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의 새로운 A고요. 요게 저희의 새로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Y는 AX 플러스 B에서 결국 2분의 7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저희의 가설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요 새로이 바뀐 요 가설
저희 로스 펑션에 또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2a 플러스 b 네, 그러니까 결국 요겁니다. 지금 요게 저희 로스 펑션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요게 로스 펑션의 그레이디언트 값이었잖아요. a에 대한 편미분 값. 그러면 요 a에 대한 편미분 값은 뭐 a와 b를 다 변수로 놓고 계산한 거니까 저거는 그냥 저희가 재활용을 하면 되죠. 저거 그레이디언트 함수입니다. a와 b를 주면 그 해당 지점에서의 그 a에 대한 편미분 값을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조 식에다가 새로이 업데이트된 요 2분의 7, 마이너스 8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보면 이제 요 값이 당연히 아까는 그레이디언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값으로 이제 주게 되겠죠. 그럼 그 값을 구하고 또 b에 대한 또 편미분 값, 요 펑션에다가 또 ab를 지금 현재 ab인 요 값을 넣어서 이제 새로운 그레이디언트 값, b에 대한 새로운 편미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그 값이 1, 그 다음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가 그 아까 그 산의 새로운 지점에서의 가장 급하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2분의 7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이 현재 지점에서 지금 현재 그 가장 급격한 방향이 1,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1, 마이너스 2가 이제 새로이 이제 구해진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빼기 그다음에 3 해서 이렇게 하면 요 a와 b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이제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이제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의 새로운 a와 b인 겁니다. 이거를 무수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수히. 그러면 어느 정도 요 값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는 좀 뭔가 좀 변화가 잦아들면서 어떤 수렴하는 그 값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 점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산에서 가장 낮은 그 저지대의 그 어떤 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는 이 로스 펑션을 가장 그 최적화 혹은 가장 최소화를 시켜주는 값으로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수렴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뭐 조금 뭐 디테일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수렴을 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발산할 수도 있고요. 막 값이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떨 때는 막 기울기 값이 2라 그랬다. 그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했더니 뭐 마이너스 5라 그랬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했더니 뭐 한 100이라 그랬다. 모델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 파라미터 값이 그냥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잘 수렴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잘 수렴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잘 수렴을 하게 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레이디언트 값이 점차로 좀 0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까의 그 그림이나 아까의 그 2차원 펑션에서의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좀 2차원이라서 좀 상상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분지에 거의 가깝게 다다르면요. 산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포물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여기서는 뭔가 굉장히 급격한 기울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변으로 가시면 이 지점에서 이제 기울기 값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저때의 그레디언트 값도 굉장히 좀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가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편미분을 해도요. 나오는 그 기울기 값이 혹은 그 절대 값으로 볼 때의 그 어떤 경사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그 보폭은 세걸음이라고 하는 그 성큼성큼의 그 어떤 그 값은 고정을 시키긴 하나 여기서 이제 요 해당하는 요 그레디언트 값들이 점차로 0에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레 이제 좀 수렴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놓쳤는데 저게 왜 보폭이 3인 거죠? 보폭이 왜 3이냐고요? 이거가 저희는 보폭을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동일한 보폭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정해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폭의 이제 정확한 그 직역인 이제 뭐 스텝 사이즈라고도 부르고요. 스텝 사이즈 아니면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도 또 부르게 됩니다. 러닝 레이트는 뭐냐면 이제 한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속도 아니면 그 비율로 우리가 배울 것이냐 좀 어그레시브하게 A와 B를 확 바꿀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보폭을 크게 하면 같은 그레이디언트 값에서도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2차원에서는 그렇게 되고 이제 1차원에서도 뭐 이런 저희가 펑션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지점의 값이 뭐 여기가 한 0이다. 여기가 0이고 이제 뭐 이게 x축이고 그러면 이제 이건 파라미터 하나짜리의 로스 펑션의 어떤 산의 모양이고 이제 이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값. 이 그레이디언트 값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가 한 5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경사가 이제 굉장히 급하고 이제 파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뭐 한 예를 들면 한 8 정도의 급격한 기울기로 나타났다. 그럼 이게 지금 저희의 그레이디언트고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이 산이 올라가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그 경사가 8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5에서 스텝 사이즈를 보통 제가 보폭이라고 생각하니까 보통 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값이 보통 뭐 0.1, 0.01, 0.001 뭐 이런 값들로 저희가 적당히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뭐 왕도는 없이 여러 개의 값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에서 이제 0. 뭐 예를 들면 1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폭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고 보폭 그다음에 8 이러면 저희는 이제 4.2가 되잖아요. 그러면 4.2가 한 이쯤이다. 그럼 이 4.2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은 아까보다는 좀 완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뭐 한 3쯤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4.2에서 빼기 0.1 기울기가 3쯤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값이 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요 점에 이렇게 좀 도달할 수가 있을 거다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이게 그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하는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뒤에도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요 보폭을 저희가 너무 작게 설정을 했을 때와 너무 크게 설정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001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지점 5에서 예를 들면 요 지점에 해당하는 요게 파라미터 값이 한 2 정도 된다. 그러면 5에서 저 2라는 가장 그 해발 그 어떤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까지 저희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좀 여러 번의 이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하되 그 업데이트 수도 또 너무 또 많으면 또 이게 하세월이잖아요. 뭐 컴퓨터 몇 날 며칠 돌아도 이게 뭐 당초에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보폭을 너무 작게 세팅을 하면 이거를 0.1이 아니라 0.00001 그러면은 5에서 굉장히 조금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보폭을 조금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는 거죠. 여기서 또 조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 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번 한 번이 저희한테는 다 계산이고 컴퓨터를 전기를 써서 그리고 저희의 시간을 써서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00번, 뭐 10만 번, 100만 번이 돌아도 뭐 5에서 뭐 찔끔찔끔 변해갖고 뭐 그 근처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 이게 어느 천년에 이제 2에 도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게 또 보폭을 너무 크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보폭을 저희가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한 10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값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8. 그리고 현재 값도 뭐 지금 현재 5다라고 하면 이게 똑같은데 이제 5 빼기 이제 80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업데이트된 값은 마이너스 75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75면 이게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면 저기에 있는 뭔가 막 올라가서 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일단 요 지점이랑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점에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아주 주변만의 정보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방향을 저희는 그 방향만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그 굉장히 많은 걸음을 걸어서 어딘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 오히려 저희가 있었던 산의 높이인 요 값보다 더 높은 점으로 가게 됩니다. 혹은 요 저희가 도달하는 점에 좀 가까워지고자 한 건데 거기를 지나쳐서 훨씬 더 많이 뭔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보폭을 너무 크게 썼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또 어떻게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너무 많이 갔다라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음수형수?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뭔가 계속 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다가 또 왼쪽으로 또 가라 그랬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너무 많이 왔으니까 또 왔던 길을 또 되돌아가라 뭐 하면 그것도 또 안 좋을 수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이 갔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 2라고 하는 점이 실제로 이게 옵티멀한 값이 2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의 이제 전체를 이렇게 신이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면, 저희는 이제 딱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산의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플라시만 비춰갖고 그 주변 정보만을 가지고 가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뭘 그래도 알 수가 있느냐? 새로이 도달한 혹은 도착한 점의 높이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발 몇 미터에 있구나 라는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뭔가 내려가는, 가장 급하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는, 저희는 뭔가 해발, 그러니까 높이가 좀 더 낮은 지점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새로이 도착한 지점에서 내가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있는지를 봤는데, 오히려 아까보다 더 높은 데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는 해발 한 30m인데, 지금 여기는 해발 한 150m로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낮은 점으로 가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높이를 저희가 지금 딱 새로이 도착한 지점에서 봤더니 높이가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왔구나라고 좀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근사적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 해발 높이, 저희가 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했고, 과연 낮은 곳 혹은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이 높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였느냐, 이 높이가 과연 뭐였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게 저희의 이 로스 펑션이었습니다. 로스 펑션.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한테 주어진 로스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A와 B는 다 그대로 여전히 그러니까 베리어블 형태로, 변수 형태로 있는 거고, 저희 학습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고정된 값이잖아요. 주어진 3개의 1,1, 2,5, 3,6 이게 학습 데이터여서 이거는 그냥 붙박이로 저희한테 주어진 상수입니다. 그 상수대로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을 써본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 2를 집어넣었을 때의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바로 이 지금 A가 2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저희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 지점에서 저희가 지금 해발 몇 미터 있는지, 그 몇 미터라는 것은 바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2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y는 저희는 ex라는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의 가설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1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2가 나와서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에러가 2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5는 어떻느냐, 2를 집어넣었을 땐 지금 현재의 가설에 따르면 4가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왔고, 거기서는 또 거꾸로 마이너스 1이라는 에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 제곱이 돼서 또 합산이 되죠. 그 다음엔 3,6, 이 경우는 2를 집어넣었더니 이 경우는 아주 다행히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매칭이 되어서 여기서는 전혀 이제 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갖고, 그러면 이제 2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6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 2가 저희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보폭이 3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온 어떤 모델 혹은 저희의 업데이트된 가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2분의 7x-8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설을 사용을 해서 다시금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a가 2분의 7 그리고 b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그럼 이걸 딱 계산을 해봤더니 해봤더니 로스가 혹은 이 로스 펑션의 혹은 이 코스트 펑션의 값이 아까는 6분의 2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새로 업데이트된 값을 넣어서 로스 값을 계산해봤더니 한 15쯤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해발 3분의 1이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에 집어넣어서 로스가 얼마인지 계산해봤더니 한 15라는 값이 나왔다라는 말은 새로 도착한 지점에서 높이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무슨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느냐? 산의 전체적인 모양은 모르지만 여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이쪽은 뭐냐 하면 이게 이터레이션 숫자입니다. 반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때에 해당하는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예를 들면 보폭이 3이라고 썼을 때, 보폭이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제 말씀드린 과정을 해갖고 로스 값이 얼마인지 혹은 지금 내가 매 스텝마다 도착하는 그때 지점에서의 해발 몇 미터인지를 한번 저기 표시를 해보면 그게 예를 들면 이 값이었고 이게 yq,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에 대한 그래프 여기였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낮아지는 패턴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 3이라고 하는 보폭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그래도 뭔가 낮아지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뭔지 몰라도 그 역시 여전히 옵티멀한 점이 어딘지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낮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 값을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 정도로 썼더니 처음에 여기다가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로스 값이 더 큰, 오히려 높이가 더 높은 곳으로만 가게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스텝 사이즈로 봤을 때 너무 큰 스텝 사이즈를 썼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 중지하고 저희는 로스를 좀 작게 해서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림이 너무 큰 로스 값을 쓰면 이게 내려가기는커녕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이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적당한 값을 쓰면 뭐 적당히 잘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소극적으로 값을 좀 굉장히 작게 쓰면 0.0000001 이러면 이 로스 값의 변화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일단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때 조금 움직여봐야 사실 뭐 너무 조금 움직이면 높이가 별로 낮아지질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발 한 30m고 저희의 고지는 이게 지금 현재 30m인데 현재 고지가 30m인데 저희가 이게 낮은 점이 뭐 한 10m 정도. 요게 이제 저희가 다다르게 될 어떤 최종적인 고지인데 그게 이제 하세월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뭔가 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하게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초록색 라인이 없으면 이게 지금 답답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잘 떨어지고 있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러닝 레이스를 보통 뭐 예를 들면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을 했더니 뭐 1을 해봤더니 적당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잘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1 혹은 지금 세팅한 보폭인 1이 뭐 괜찮구나. 최소한 그래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잘 가주고 있는 어떤 보폭이구나. 근데 과연 이게 너무 소극적인 애는 아닐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좀 한번 키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를 예를 들면 보폭을 2로 늘립니다. 3으로 늘려보고 4로 늘려보고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오는 어떤 그래프가 그래도 얘보다 좀 급격하게 잘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보폭이 좀 더 좋은 보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3, 4, 5까지 했는데 6을 써봤더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 5까지만 저희가 쓰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조금은 좀 반복적이고 좀 지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조금은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세팅한 보폭이 뭐 좋은 보폭인지 아니면 나쁜 보폭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 보폭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은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이런 이해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렇게 의사결정 파라미터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적절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이 보폭이 지금 1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괜찮네
2로 늘리고 3으로 늘리고 이게 늘리는 게 사실 이게 하세월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사실 또 이 보폭을 정하는 측면에서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어떤 최적의 보폭이 예를 들면 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는 뭐 100이 좀 큰 값으로 보였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100이 아주 최적의 보폭일 수 있겠죠.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보폭이 저희는 잘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은 여전히 잘 모르죠. 근데 저희가 운이 나쁘게 1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100이라는 보폭까지 가려면 1도 해보고 2도 해보고 3도 해보고 그럼 100번 해야지. 그러니까 101이 되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 가장 최적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1에서부터 100까지 또 가는 이 과정 자체도 또 여전히 굉장히 또 지리한 과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폭을 이렇게 어떤 그 픽스드된 어떤 그 고정된 양만큼으로 저희의 보폭을 늘려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보폭을 이제 등비 수열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늘려봅니다. 그러니까 1을 했으면 2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가 괜찮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썼던 그러니까 보폭을 내가 증가시킨 양이 1이었잖아요. 다시 1만큼 증가하면 이게 하세월일지도 모른다는 뭐 이런 뭐 컨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보폭을 좀 더 저희가 많이 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도 괜찮네? 그러면 보폭을 늘리되 좀 더 많이 늘려볼까? 4로 가는 겁니다. 8, 16 이러면 저희가 이게 1부터 100까지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먼 차이여서 이거를 1씩 가면 뭐 그만큼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등비 수열로 팍팍팍 가면 이제 훨씬 더 빨리 그 점에 도달을 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지금 1에서 예를 들면 한 10 정도가 나와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랜덤하게 아무거나 딱 찍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폭이 너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을 하는 형태로 뭔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보폭을 역시 뭔가 여기서 10에서 9, 8, 7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10에서 역시 또 이렇게 여기서의 뭔가 이런 등비 수열의 법칙을 좀 사용을 해서 10에서 한번 5로 떨어뜨려 봅니다. 반으로 확 떨어뜨려 보고 이때도 여전히 발산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또 보폭을 저희가 또 반으로 써서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또 활용을 해서 이제 2분의 5 이런 식으로 값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등비 수열을 좀 활용을 한다가 되고요. 이게 그래서 이 등비 수열 중에 또 가장 간단한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냥 이런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10의 공비를 가진 등비 수열을 저희가 쓰면 1을 해봤다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줄이되 그냥 10분의 1로 그냥 소수점을 하나 옮기는 겁니다. 0.1로. 이것도 발산하네? 그러면 이제 0.01로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 1. 이게 뭐 잘 떨어지는 것 같네? 근데 이게 지지부진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10으로, 그 다음에 100으로 해보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도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요거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요. 그쪽에 그림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좀 요 그림이 좀 그 가장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케이스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해준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저 로우 러닝 웨이 있잖아요. 저 파란색 선은 저게 약간은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 다음엔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그러니까 좀 너무 지지부 답답한 보폭은 아니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떨어지되, 그러니까 떨어지는 계속 내려갈 수 있대, 좀 그래도 꽤 이렇게 성큼성큼 갈 수 있는 그런 좀 보폭을 썼을 때 그래프가 지금 네, 요 굿 러닝 레이트이 나옵니다. 굿 러닝. 요 빨간색.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떨어지고, 저 굿 러닝 레이트는 쭉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저 초록색 라인 한번 보세요. 네, 초록색 하이 러닝 레이트. 좀 쉬운 걸로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베리 하이 러닝 레이트. 저거는 쭉 발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베리 하이까지는 아닌데 하이 러닝 레이트, 초록색 선. 초록색 선은 이제 어떤 경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 빨간색보다 더 러닝 레이트 혹은 보폭을 더 크게 썼는데 얘가 또 초반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저 빨간색 선보다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에노테이트 좀 하기 위해서 이쪽을 붙여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그린 라인 있잖아요. 얘는 요 빨간색보다 초반에는 어떻냐를 보시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X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그 업데이트마다의 어떤 그 측정된 높이들을 저희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초록색은 지금 이 빨간색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시원시원하게 잘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러닝 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닝 레이트를, 그러니까 떨어지되 그래도 성큼성큼 그래도 효율적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러닝 레이트이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 이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 좀 보폭을 더 크게 썼기 때문에 그래도 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빠르게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에 이제 수렴하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지점이 한 이 정도의 높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러닝 레이스는 예를 들면 한 0.1이고요. 이 빨간색 러닝 레이스는 0.01입니다. 이 초록색은 이거는 완전 답답한 0.0001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하여튼 초록색은 더 보폭을 크게 써서 초반에는 좀 빨리 떨어졌지만 얘는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산에서 80m인 지점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저희의 가장 최저의 높이는 뭐 예를 들면 뭐 10m가 되는데 이 빨간색은 그 10m까지 그래도 갑니다. 기다려요. 10m까지 가서 가장 낮은 해발이 낮은 그 저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초록색은 처음에는 신나게 빠르게 잘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는 10m가 아니라 뭐 한 35m쯤에서 더 이상 뭔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왜 그럴까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해서 이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근처까지는 몇 걸음 안 가서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해당하는 높이가 뭐 한 예를 들면 여기가 80m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점은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뭐 한 10m인데 여기가 한 35m에 해당하는 높이까지는 근처까지는 잘 갔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뭔가 그 고지에 좀 가까워졌을 때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좀 갈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아까 여기서 썼던 그 보폭을 똑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여전히 그레디언트가 큽니다. 그랬는데 그레디언트가 그래도 꽤 크게 나와서 아까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빨리 오기 위해서 보폭을 크게 쓰는 게 좀 주요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고지까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러닝 레이트가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 기울기에다 그 러닝 레이트 곱해서 했더니 조금 갈 거를 이게 한 방에 이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기울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폭을 또 크게 썼더니 또 이렇게 가. 또 이렇게 가. 또 올라가게 됐다. 내려가게 됐다. 그러니까 한 35m 지점에서 더 이상 뭔가 얘가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근처까지 가면 하여튼 좀 조금 그러니까 보폭을 더 작게 해서 이렇게 좀 조심해서 가야 조치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도 여기는 아까 썼던 한참 멀어서 거기서는 좀 빨리 와야 되는 어떤
빨리 이렇게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큰 보폭을 쓰는 그 동일한 보폭을 여기서 적용을 하다 보니 이제 이 근처까지 가서는 어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자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10cm 자가 있을 때 그 자를 가지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 지점까지 했는데 이 지점에서 또 이제 10cm 자를 놓으면 또 이렇게 밑에까지 못 가잖아요. 이 어떤 그릇에서 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절대로 이 꼭 시점에 좀 도달하기 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자를 조그만 혹은 보폭을 작은 자를 써갖고 하면 이 점까지 좀 잘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형태의 패턴이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떨어지긴 하나 어떤 가장 떨어질 수 있는 그 저점이 실제 진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베스트의 저점보다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좀 아이디어를 혹시 좀 내보신다면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폭, 그러니까 그래도 잘 떨어진다 싶은 그래도 꽤 큰 보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초록색 라인에 해당하는 0.1을 써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쭉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려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는 얘가 아까 말씀드린 자가 너무 긴 자여서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러닝 웨이트를 0.01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또 훅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훅 떨어져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이제 뭐 어댑티브 러닝 레이시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그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를 보겠습니다. 네, 요게 좀 이렇게 좀 딱딱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제가 좀 그리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좀 거의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 여기서 러닝에서 한번 바꿔주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딥러닝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레디언트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결국은 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배운 테크닉으로 굉장히 복잡한 딥러닝도 다 그렇게 뭔가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딥러닝에서 실제로 아까 그런 어떤 그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어떤 그런 거를 써갖고 합니다. 좀 지저분한데 이런 식으로 딱 딥러닝에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썼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쭉 떨어지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 여기서 이제 거의 준비하면 러닝 레이트 딱 바꿨을 때 이게 슉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저걸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더 이상 이제 더 작아지기 힘든 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그러면 저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률. 학습으로도 높고 나중에 중요한 게 말씀 주신 거 좋고 더 효율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에서 AI로 운영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습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춘이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학습률 얘기를 저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이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건 근데 그때 학습률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표현이 맞는 거 봐. 학습률이 좋아진다는 건 이런 굿레이트 패턴을 찾았다는 건가요? 네,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습률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뭔가 저희가 관찰의 대상으로서 좋아지네, 나빠지네 인 거잖아요. 학습률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런 로스 펑션 혹은 옵젝티브 펑션의 어떤 떨어지는 그 패턴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 후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학습률이 좋아진다는 걸 쓰시면 되고요. 일단 뭔가 뭐 최적의 학습률을 잘 찾았다. 최적의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그 암호 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 아직 설명이 좀 주소가 좀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좀 반복적인 측면들. 제가 많이 부족했지.
예, 그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 또 이런 내용까지 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그래프들의 패턴들이요. 제가 웹사이트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 러닝 레이트를 나는 이런 패턴을 봤다. 그래서 약간은 자신이 발견한 어떤 저런 오브젝티브 펑션이 또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패턴들을 좀 자신의 경험담처럼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갤러리처럼 막 이런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좀 찾아보면 또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생각이 안 나갖고 좀 잘 못 찾을까봐 또 그런데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상한 패턴들도 다양하게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에서는 러닝 레이스를 크게 쓰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노란색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아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저 멀리서는 러닝 레이스를 크게 써도 요 근처까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데까지 오죠.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그 자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올라가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 기울기가 더 커져 버렸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러닝레이스를 같은 러닝레이스를 썼더니 이렇게 올라가 또 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시작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 또 확 발산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노란색의 패턴도 이제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갤러리 혹은 러닝 레이스를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오브젝티브 펑션의 패턴들을 올려놓은 걸 보면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의 이제 패턴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높이가 낮아지는 점으로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해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의 이제 진동을 하는 형태의 패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경우는 지금 뭔가 하여튼 올라가기 시작한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은요.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이제 크다라는 하여튼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또 더 줄이는 형태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파란색이라 할지라도요. 저희는 하여튼 단조 감소하는 형태는 좀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조 감소하는 형태가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일단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만든 기계학습 혹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혹은 그 필요 조건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강의 자료를 이제
빠르게 좀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식으로 쓰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식을 쓰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까 기울기 y는 ax에서의 그 a 값이고요. 거기에서 빼기 이게 알파를 이제 보폭에 해당하는 뭐 3이면 3. 그다음에 요게 그 어떤 저희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이제 편미분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빼기를 해갖고 새로운 어떤 파라미터 new a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너무 이제 지지부진할 때와 너무 크면 뭐 예를 들면 뭐 한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도 퍽 이렇게 올라가요.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이건 너무 러닝레이트 크게 쓰고 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문제가 또 그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이제 요점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요점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더 낮은 분지가 어디 저희 뭐 신대륙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탐험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곳에 더 훨씬 낮은 곳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는 좀 약간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뭐 왕도는 없이 그냥 여러 개의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랜덤한 지정을 저희가 여러 개를 그냥 막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그 개만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쭉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의 그 도달된 그 여러 점들 중에 가장 낮은 점을 저희가 골라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저 뒤에서 좀 뭐 기회가 되면 좀 식에 대한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y절편까지 이제 포함을 했을 때 그 등고선에 해당하는 그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개념 중에 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뭔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배치에 반대되는 혹은 이제 배치의 이제 좀 대안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어프로치가 뭐냐면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이런 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흥미로운 개념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딥러닝이나 뭐 실제 기계학습 인공지능에서 큰 데이터로 보통 저희가 하잖아요. 몇백 개 이 정도로 해갖고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또 잘 이게 어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받아들여지고요. 우리는 몇 억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 10,000에서 10,000단위 정도의 학습 데이터 이상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뭔가 학습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저희가 만드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자, 그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일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제로 들었던 지금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저희의 로스 펑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이템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1일 땐 1이었고 2일 땐 5였고 3일 땐 6이었고 이게 한 100건, 1000건, 10,000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로스 펑션도 당연히 그 항 혹은 그 로스들이 각 데이터 아이템의 그 케이스들마다 발생이 되고 1000건, 10,000건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000개가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값인 예를 들면 y는 ax에서 a가 2였다. 그래서 a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게 지금 10,000개 식이 쫙 있고 요거를 미분을 하면 역시 그거 하나하나 10,000개 하나하나가 다 미분이 되는 꼴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가 2일 때에 지금 내가 그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미분된 식 밑에 저희가 쓴 요 식 있잖아요. 요 식도 10,000개의 이제 그 항들로 구성이 된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a가 2일 때 저 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그때 이제 해당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저 값 계산도 10,000개의 서로 다른 식들에다가 다 일일이 2를 넣어봐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레디언트의 어떤 합산 후 이제 나누기 그 개수만큼을 해갖고 그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혹은 그게 포로업을 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 개수만큼 포로업을 돌아야 지금 내가 있는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레디언트도 뭐 몇십 몇백 번을 돌아야 그 가장 낮은 점에 도달할지 모르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포룹을 또 이렇게 데이터 개수만큼을 써서 저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좀 힘든 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또 이제 그 데이터 개수가 또 저희한테 또 고통을 주는 거는 그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봤던 그런 그래프를 저희가 보통 그리거든요. 로스가 어떤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그려보는데 한번 이동을 해서 뭐 2라는 값이 뭐 새로운 점인 뭐 예를 들면 아까 8이었나 뭐 8이라는 값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8에서 로스 값을 저희가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그레디언트 식이 아니라 이 원래 로스 펑션에 가서 또 그걸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근데 저것도 만 개의 식이 있잖아요. 만 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된 A 값을 저희가 다 집어넣어서 로스들을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그 값 자체도 또 계산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쨌건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배치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뭔가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이 배치 전체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타캐스틱이라는 말이 약간 좀 수학적인 터인데 이제 뭐 확률적인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뭐 스타캐스틱이라는 게 이제 확률적인이라는 약간의 그런 뜻입니다. 혹은 uncertainty를 그 텀은 좀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저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의 동일한 말 중에 좀 더 이제 이해가 좋을 법한 말이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라고 하는 거는 풀 배치가 있었다면 저희는 이제는 미니 배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의 데이터가 뭐 한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10,000개를 가지고 로스 펑션 계산하고 옵젝티브 펑션을 다 계산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어프로치를 취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A가 2일 때 이 2일 때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로스 값을 구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한 데이터가 한 100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개를 저희가 한 5 뭉탱이로 쪼갭니다. 그래서 20개씩을 이렇게 쪼개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이제 20개가 이제 무더기가 되는 이제 총 5개의 이제 배치를 혹은 5개의 미니 배치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로스 펑션을 이 20개에 대해서만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정의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로스들이 싹 다 더해지는 게 저희의 진짜 로스 펑션인데 일단 요 배치, 그러니까 요 미니 배치, 그러니까 요 20개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나머지 80개는 저희가 그냥 싹 무시를 하고요. 요 20개에 대한 로스 펑션과 역시 그레디언트도 저 20개에 대한 그레디언트만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요 A가 2일 때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이제 아까 여기서 이게 3개, 뭐 이게 100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이제 나오는 식에서 처음 이제 2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텀만 사용을 해서요. 물론 이제 평균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나누기 하는 값도 여기가 이제 3이 아니라 혹은 여기가 이제 토탈 개수인 100개가 아니라 이제 20개만으로 해서 20개만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20개에 대한 평균 값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저희가 역시 이제 도달한 점이 어디냐? 그거는 혹시 또 진짜 로스 펑션 100개를 다 고려해서 만든 로스 값을 쓰는 게 아니라 20개만의 로스 펑션으로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다 참여해갖고 평균적인 로스로서 저희의 어떤 그레디언트와 또 높이를 계산하는 게 정확한 어떤 과정이라면 그 그레디언트와 높이를 20개만으로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높이도 추정을 좀 이렇게 근사적인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20개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A가 2일 때 예를 들면 이거 2일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번째 업데이팅을 할 때는 저희가 전체 데이터 100개 중에 처음 20개만으로 얘를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이터, 그 다음 번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두 번째 20개 혹은 두 번째 미니 배치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한 번 업데이트할 때 100개 데이터를 다 써서 업데이트를 매번 하는 게 정석이지만 한 번 업데이트를 할 때 데이터의 부분을 쓰고 그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씀으로써 한 번의 업데이트의 어떤 그 계산, 어떤 비용을 저희가 줄이는 요게 이제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딥러닝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에도 저 미니 배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러닝 레이트와 이 미니 배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델 딥러닝이나 이런 걸 할 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제 보통 미니 배치는 결론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로 잡느냐? 한 32개 혹은 64개 정도로 저희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의 뭐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은 경우 이제 뭐 몇십만, 뭐 몇백만 건의 이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을 하는데 저희 미니 배치 하나하나 한 데이터 뭉치의 사이즈는 32개로 저희가 고정을 하고 이거를 처음 32개, 두 번째 32개, 세 번째 32개로 써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김에 나오는 또 개념 중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다시 100개의 버전으로 돌아가세요. 100개를 20개씩으로 이렇게 5뭉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석은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할 때 얘만으로 하죠. 또 두 번째는 얘만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할 때에 저희가 그래도 가진 데이터를 그래도 지금 이 경우는 한 두 번까지 이터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나머지 6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얘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뭔가 한 사이클의 단위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 단위의 사이클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그래도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힘들게 모은 데이터니까 그래도 얘네들 가지고 얘네들을 한 번씩은 다 써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 어떤 주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5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에 한 번의 그러니까 한 데이터를 그래도 한 번씩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무슨 용어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한 이터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터레이션은 뭐냐면 파라미터를 한 번 업데이트하는 그 하나하나의 단위를 그 반복적인 과정을 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한 이터레이션마다 지금 20개 데이터를 사용을 한 셈이 되고요. 요 경우는 100개의 데이터라 그래도 한 번씩 다 봐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시점은 바로 이제 이게 5 이터레이션 이 돌아가면 그래도 데이터를 한 번씩은 다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원 에포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포크. 이제 에포크는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한 세기인가 한 시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세대를 우리가 지났다. 그 다음에 이제 투 에포크다. 그러면 투 에포크를 돌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데이터를 한 번 쭉 가면 이터레이션 5번 하고 끝낼 것이냐 이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그레이디언트를 생각할 때는 이터레이션 한 번이 이 데이터 100개를 다 써서 한 번 업데이트하고 두 번째도 또 100개를 다시 한 번 써서 업데이트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파라미터는 이제는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뭔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싹 다 한 번씩 다 훑었으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차츰차츰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그래서 한 번씩 써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게 한 에포크 혹은 5번의 이터레이션이 포함되는 게 한 에포크가 되고 또 이제 데이터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씩 더 써서 업데이트를 하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2 에포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델이 지금 뭐 한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았는데 뭐 로스 펑션이 어디까지 떨어졌어. 뭐 그러면 이게 뭐 이터레이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로스 펑션이 지금 좀 성능이 아직 안 나온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이터레이션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에포크 단위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10 에포크까지 돌렸는데 이게 로스가 좀 충분히 많이 안 떨어지네. 뭐 아니면 100 에포크 한 5 에포크 돌았는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포크 단위로 보통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포크는 이제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2개 그러니까 한 미니 배치 사이즈라고 했다면 저희가 뭐 32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냥 한 에포크는 10번의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320개의 데이터를 저희는 한 배치 사이즈를 64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에포크는 5 이터레이션 만에 한 에포크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니 배치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한 데이터를 훑는 이터레이션 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터레이션 수라는 것 자체도 이 미니 배치 사이즈에 또 디펜던트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미니 배치 사이즈에 좀 상관없이 저희가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에포크, 그럼 감이 딱 잡히잖아요. 한 번 데이터를 훑었구나. 미니 배치 사이즈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 훑었구나.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 더 드릴 만한 이야기가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가 32, 64. 요게 요건 좀 좀 주변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이걸 2의 배수로 사용합니다. 뭐 아주 작게는 뭐 8, 16, 32, 64. 약간 아까 뭐 공비의 그러니까 등비 수요 같이 이렇게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배치 사이즈를 뭐 쉽게 그냥 뭐 10, 20, 30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2의 배수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이진수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메모리를 저희 뭐 램 사갖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조립하고 뭐 만들잖아요. 그 램도 보통 보시면 뭐 나 8기가야, 뭐 16기가야, 뭐 맥북 뭐 이렇게 뭐 16기가를 올렸더니 뭐 몇십만 원 올라갔어, 뭐 이런 거. 그게 다 2의 배수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의 메모리나 아니면 뭐 어떤 스토리지, 뭐 하드, 뭐 SSD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바이너리, 뭐 그리고 다 이진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2의 배수로 이렇게 사이즈가 딱딱 이렇게 좀 뭔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단위가 하여튼 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64비트 컴퓨터다 뭐 이러면은 그게 어떤 메모리의 한 어떤 주소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비트 수가 혹은 숫자의 개수가 이제 6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한 배치도 이게 2의 배수로 맞춰주면 이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이 싹싹 이렇게 잘 이렇게 꽉 차서 담기게 돼요. 근데 뭐 32개짜리에 64개짜리 단위를 가지는 메모리 사이즈가 뭐한 20으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비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빈 공간이 좀 생기니까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 2의 배수로서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제 또 메모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직 저희가 딥러닝을 배우기에 이제 조금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요즘 뭐 다들 아시듯이 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해서 그 채굴도 하느라고 참 인공지능 하려고 하는데 이제 채굴하는 그런 니즈 때문에도 또 이게 그래픽 카드가 이제 품절이 돼갖고 또 값도 올라가고 그래갖고 또 연구도 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어쨌건 뭐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GPU를 뭐 고가의 GPU를 사서 컴퓨터에 이렇게 사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GPU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옛날에 뭐 그래픽 카드 뭐 한 2, 30만 원짜리 사면 뭐 게임 같은 거 펑펑 잘 돌리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CPU가 뭐 한 4, 50만 원이면 이제 GPU 뭐 좋은 거 사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뭐 몇백만 원짜리에 옛날에 게임에다 할 때나 쓰던 그 GPU를 크다란 저희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이렇게 CPU 받고 메모리 받고 그냥 하나의 슬롯에 100, 200만 원짜리 GPU를 꼽아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 GPU 그래픽 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얘만의 메모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GPU나 이런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스펙으로서 나오는 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8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진 GPU다, 뭐 16기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GPU가 가지는 그 자체의 메모리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크다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계산을 담당하는 유닛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에 꼽는 뭐 삼성 메모리 같은 그런 게 이 그래픽 카드 안에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이제 CPU 뭐 인텔이든 뭐든 하나 사갖고 더 꼽았고 여기 메모리 몇 개 꼽아서 뭐 한 32기가 메모리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말고 그래픽 카드를 하나 더 꼽는데 이 그래픽 카드는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 그래픽 카드가 쓰는 전용의 메모리가 이 그래픽 카드 안에 이렇게 떡떡떡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어떤 두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인텔 CPU 그리고 그 두뇌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뭔가 해주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GPU에도 GPU 내에서의 두뇌와 GPU가 사용하는 또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 이렇게 좀 이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딥러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메모리에 그러니까 CPU에서 이제 또 데이터를 CPU에 로드를 적재를 시키고 이제 이거를
GPU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GPU에서 GPU에서 하고요. 이 GPU에다가 그래서 CPU가 뭐 예를 들면 아까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이 100개의 데이터를 어디에 갖고 있느냐? 저희가 삼성 메모리 샀으면 삼성 메모리에 담아놓고 이거를 GPU에다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시키기 위해서 GPU에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GPU의 메모리에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PU의 메모리에 넘어갈 때에 이제 이 100개의 데이터 중에 20개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20개만을 가지고 이렇게 쿵짝쿵짝 계산을 해갖고 다시 CPU한테 넘겨줘서 업데이트된 그 파라미터 있잖아요. 아까 A와 B에 대한 파라미터를 주고 그럼 얘는 오케이 그 파라미터와 업데이트된 파라미터와 두 번째 미니 배치를 또 저쪽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또 쿵짝쿵짝 계산해갖고 파라미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GPU를 좀 좋은 걸 사면 뭐 계산 속도도 빠르고 뭐 빠르게 뭐 다 좋겠지만 이 GPU 혹은 이 엔비디아든 뭐 이런 그래픽 카드에 달려 있는 메모리도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뭐 싼 GPU 사면 메모리가 뭐 한 4기가, 8기가, 뭐 좀 비싼 거 사면 뭐 그거보다 더 큰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는 GPU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미니 배치 사이즈라는 게 CPU에서 GPU,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살 때 이제 CPU 옆에 메인보드에 꼽는 메모리는 뭐 32기가에서 뭐 한 64기가, 뭐 혹은 128기가나 이렇게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GPU는 메모리가 그거보다는 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쪽에서 이제 조금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PU의 메모리가 크면 저희는 그 말은 뭐냐?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는 이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일어나는 뭐 어떤 그런 예제가 이제 구글에서 뭔가 인공지능 실험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 GPU를 막 500만 원짜리 GPU를 씁니다. 그럼 걔네들은 미니 배치 사이즈를 한 128까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도는데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팅해 갖고 뭐 이렇게 뭐 번역하는 뭐 코드를 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연구실에서 혹은 저희가 이제 구비한 서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돌리려고 하니 갑자기 메모리 에러가 나는 거죠. 왜 에러가 나느냐? 한 번에 그러니까 저희 GPU의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경우로 뭐 어떻게 그거를 이제 디버깅 혹은 고칠 수가 있느냐? 바로 미니 배치 사이즈를 이제 작게 함으로써 보통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합니다. 네. 요즘 저기서 미니 배치 사이즈는 20인 거죠? 네, 미니 배치 사이즈는 2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미니 배치 사이즈는 20이고요. 그 다음엔 5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5번의 이터레이션 이꼴 원 이포크입니다. 원 에포크. 이것도 혹시 또 뭐 퀴즈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좀 네, 이 강의 자료상의 이제 진도를 좀 생각만큼 좀 많이 나가지는 좀 못하긴 했는데요. 네, 또 다시 강의 자료로 이제 돌아와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형태의, 심플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의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그러니까 이제 인풋으로 주는 어떤 정보는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한다. 그러면 키가 그냥 하나짜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없고 키, 그 다음에 혈액형, 나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몸무게를 예측한다. 라는 이런 문제로 이제 보통 저희가 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라고 불리는 혹은 인풋 디멘전 혹은 인풋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하나짜리인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이게 이제 2개 혹은 그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수십, 수백, 이제 수천 개가 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미지의 어떤 그 인풋 정보의 개수, 인풋 디멘전의 개수가 뭐냐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픽셀이 가지는 개수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디멘전이 몇백만이 이제 우습게 이제 넘어가요. 이제 굉장히 그렇게 이제 큰 디멘전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다수의 인풋 디멘전 혹은 피처가 있을 때에 저희가 지금 배웠던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선형 회귀가 이제 어떻게 또 이제 확장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예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하나 갖고 이거 하나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저희가 사용을 해봤던 고려를 했던 모델은 y는 ax, 그 다음엔 이거 말고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x가 이제 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키랑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나이까지 뭔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거는 ax 제곱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밑에 붙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피처,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피처. 이게 그래서 키,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나이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역시 y는 당연히 스칼라입니다. y는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타겟 베리어블로 삼는 것은 한 번에 하나만 보통 합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는 여전히 스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풋의 피처 개수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을 때에는 과연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확장이 되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혹은 배우는 게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게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집값의 예제로 돌아와서 집값을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이제 집의 어떤 방의 개수뿐만 아니라 어떤 이건 뭐 마루의 개수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뭐 보통 화장실의 개수도 있을 수 있고 방의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방이 거고. 그다음에 집의 연식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정보들이 또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냥 노테이션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M이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닝 그 학습 데이터의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총 이게 4개의 어떤 집의 예제들이 있더라. 학습 데이터의 예제가 있더라. 그러면 M은 지금 4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또 다른 노테이션으로서 N을 사용을 해서 N은 뭐냐면 이제 피처의 개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입력으로 주는 그 어떤 정보의 종류의 개수. 그래서 N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요 X의 I 요거를 I 번째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입력 정보로 생각해서 이게 이게 X3이다라고 하면 세 번째 사람이 가지는 키 정보였는데요. 이제는 키, 나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인덱스를 요 밑으로 이렇게 붙여줘서 J가. 그래서 J가 실제로 1부터 N까지가 되겠죠. 혹은 1부터 여기서는 지금 3, 3개의 피처가 있으니까. 그런 노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형 모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각각의 피처들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 개수들이 이렇게 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이 이미 끝나서 뭔가 학습이 되고 나서 어떤 저희의 최종적인 가설 혹은 하이포테시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80이라는 y절편과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방의 개수에는 0.1을 곱하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마루의 크기라는 피처에는 0.01을 곱하고 그다음에 연식에는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연식이 크면 클수록 집값이 좀 낮아지는 형태로 뭔가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최종적인 이런 모델을 또 저희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처 개수도 이렇게 좀 많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매번 참 번거롭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어떤 선형대수에 기반한 선형대수 테크닉들을 좀 활용을 해서 벡터들과 행렬들로 이렇게 좀 잘 표현을 합니다. 한 방에 뭔가 깔끔하게 좀 효율적으로 탁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좀 수학적인 어떤 기법을 조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y는 이제 2x1 플러스 3x2 플러스 예를 들면 5 이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지금 입력 정보가 x1, x2 두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형식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지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5 플러스 이렇게 쓰고요. 제가 이 뒤에 5는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상수를 먼저 쓰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5와 2와 3이라고 하는 벡터랑요. 네, 여기 x2.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1, x1, x2라는 형태로 이제 컬럼 벡터를 구성을 해갖고 이 두 개의 곱으로서 혹은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 선형대수, 뭐 행렬 뭐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1, 2, 3, 4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1, 2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 4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는 그 값이 뭐가 돼요? 일단 첫 번째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뭐 내적이라고 하는 혹은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를 써갖고 저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죠? 이거.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이제 2 곱하기 4 해갖고 이제 6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6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놈과 또 똑같이 요 놈을 또 이렇게 해서 짝 맞추기 해갖고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이런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시죠? 얼마나 하시죠? 10.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행렬과 벡터 혹은 뭐 행렬과 행렬 아니면 벡터와 벡터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한 예로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와 이제 마이너스 2와 4. 이거는 뭐 6이죠. 6.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x1, x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해보시면 1 곱하기 x1 그다음 2 곱하기 x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선형식과 좀 비슷한 식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벡터의 내적 혹은 뭐 이런 꼴에 이제 행렬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아까 보셨던 요 상수항, 그러니까 요 2x1 플러스 3x2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썼던 어떤 그런 트릭을 사용을 하면 그냥 2, 3과 그 다음에 x1, x2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라고 하는 이 상수는 저희가 어떻게 취급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결국은 이제 요 값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희는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벡터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로 벡터 혹은 열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행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쪽에 요 2와 3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값과 곱해줘야 되는 것은 x1, x2인데 처음에는 그냥 5랑 뭐랑 곱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짝 맞추기를 그냥 하는 용도로 그냥 뭔가 그냥 짝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 그냥 1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5 곱하기 1을 하면 요 55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냥 쭉 이렇게 쓰던 어떤 그런 선형식을 이런 로우 벡터와 이런 컬럼 벡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로우 벡터에는 결국은 요거 하나하나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그 계수 값들 혹은 파라미터 값들이 되고 오른쪽은 여기 이제 1을 하나를 살짝 끼워 넣고 저희의 어떤 피처 값 요게 이제 그러니까 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컬럼 벡터로 만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A1 플러스 A, 그러니까 여기 A0, A1, X1, 쓰지 말고 A 플러스 BX1 플러스 CX2, 뭐 DX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이런 좀 이런 좀 번거로운 식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 B, C, D 쭉쭉쭉 그래서 여기는 1, X1, X,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벡터를 저희가 대충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A 벡터라고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벡터니까 좀 뭔가 진하게 써서 A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근데 이게 저희는 벡터를 다룰 때는 보통 이제 열 벡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열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A, B 이렇게 쭉 밑으로 이어진 버티컬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이런 벡터를 구성을 하면 이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벡터는 이 A라는 벡터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트랜스포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1, 2, 3, 4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바로 대각선을 쭉 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싹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치를 끼워놓고 한 바퀴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값은 1, 4는 대각선에 이렇게 끼어진 애들은 바뀌지 않고요. 요 3은 이 위로 올라오고 2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컬럼 벡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1, 2, 3에 해당하는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각선에 해당하는 게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1이 여기 들어가고요.
얘는 이 대각선으로 반대로 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로우 벡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컬럼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로우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A 트랜스포즈 이제 두꺼운 A, 두꺼운 A 벡터를 나타내 두꺼운 A. 이 모든 애들을 다 그런 컬럼 벡터 형태로 나타내. 네, 그 다음에 요 놈은 저희가 피처들이 이렇게 쭈루룩 한 사람의 피처인 키와 몸무게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벡터고 그 위에 이제 요 1만 하나 추가된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을 나타내는 피처 벡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피처를 이렇게. 네. 근데 이름 뭐 그냥 하나 그냥 껴준 겁니다. 상수항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를 그냥 x라는 요 굵직한 벡터를 씁니다. 굵직한 벡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 이렇게 굉장히 쉽게 A 트랜스포즈 X라는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도 벡터, 그 다음에 X도 벡터, 뭐 이런 정의들을 가지는. 그러니까 얘는 개수들의 모음, 얘는 1 하나 끼어도태 저희 피처들의 모음을 벡터로, 컬럼 벡터로 구성하는 벡터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그 이렇게 길쭉한 쭈쭈쭈 이어지는 식을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저 이거 좀 시간이 좀 지나갔고 죄송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A, B, C, D 이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세타 0, 세타 1 이런 값들을 파라미터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타들을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정의한 어떤 파라미터들 혹은 개수들의 모음을 세타라고 정의를 한다. 이건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그 벡터의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저희가 모아둔 피처 X. 근데 이 X 제로는 뭐냐? 그냥 1입니다. 1. 무조건 1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네, 상수항을 포함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X를 이렇게 쓰면 이제 이런 길쭉한 식을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이제 제가 토요일에 또 예정대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저기 숙제 하여튼 네, 저희 강의인 토요일 아침 전인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밤까지 일주일 후 정확하게 일주일 후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좀 양이 좀 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고 그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또 퀴즈를 또 치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를 어떻게 해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교재에 있는 걸 예. 예, 그걸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나 이런 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파이썬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네,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것들을 쭉쭉쭉쭉 실행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에 이제 그 이렇게 주석 다시는 거 아시죠? 예. 네, 그 주석을 그 윗줄에 이렇게 써 보시면서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하시죠. 그래서 그 실행한 결과들을 주피터 노트북의 브라우저, 뭐 크롬이든 뭐든 띄워갖고 쭉쭉 이렇게 해보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컨트롤 그 프린트 해갖고 PDF로 프린트를 하셔서 그걸 이제 제출해 주시면 요 블랙보드 상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다 실행.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코드를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결과값을 보이게끔. 네, 결과값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나타나게끔 실제로 그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서 어떤 것인지를 좀 해보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 네, 네, 그러면 유진 씨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나왔고 있는데요.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학생들 성함 불러드릴 테니까 다음 수치는